국군을 도와 전황을 바꿔보려던 워커 장군의 이 결정. 그러나 이 결정은 이후 그가 가장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은 단 2번.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세계대전의 기준은 강대국끼리 싸우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강대국끼리 싸우는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그땐 어떤 강대국들이 싸우게 될 것인가?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현재도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와 무역전쟁, 그리고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에 어느 한쪽도 압도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세계 넘버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군사력까지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 때문에 쫓기는 입장의 미국은 다소 초조한 상황. 반면 중국은 미국을 언젠가는 반드시 제껴야 할 라이벌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사실은 오래전에 실제로 맞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 그래서인지 몰라도 중국은 6.25 전쟁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맞붙었던 전투는 어떤 전투였을까?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번 컨텐츠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맞붙었던 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팩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 국군이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으며 감격해했던 그날은 1950년 10월 26일. 그리고 그 부대는 국군 육사단 선발대였습니다. 국군 육사단은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에게 승리했던 김정호 장군의 그 부대. 그런데 문제는 국군이 환호하고 있던 그 순간 중공군은 이미 육사단 선발대 훨씬 후반까지 들어와 있었고 국군뿐 아니라 미군까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 바로 이 점이 국군과 미군이 공포에 질려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당시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했던 미국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우리 대부분은 솔직히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의 정보 참모는 찰스 윌러비. 1950년 10월 27일 중공군 공세 3일차. 그는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중공군이 개입할 찬스는 일찌감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개입할 생각이었다면 왜 북한군이 전멸당한 지금까지 미루었겠는가? 이는 군사적 관점에서 따진다면 일리가 있는 판단.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김일성을 돕고 싶었다면 낙동강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였던 1950년 8월 하순이나 9월 초, 혹은 미군이 막 인천에 상륙했을 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때 중공군이 참전했다면 국군과 미군은 중공군의 돌발적인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6.25 전쟁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터. 그러나 중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유엔군이 북진 중인 이 와중에 본격 참전이라니. 이것은 범의 아가리에 음식을 거저 바치는 거나 다름없는 행위. 미국이 중공군의 참전을 보고받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은 왜 그 좋은 기회들을 버리고 1950년 10월 25일이 돼서야 행동에 나섰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컨텐츠에서 매우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공군 1차 공세는 1950년 10월 25일
그 첫 타겟은 미군이 아닌 국군. 중공군 1차 공세 당시 국군의 배치는 어땠을까? 당시 국군 배치는 그 어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국군 1사단은 평북 온정 남쪽, 그리고 그 옆에는 국군 6사단, 그리고 국군 8사단이 보다 동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중공군의 공세. 가장 먼저 국군 8사단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 다음은 국군 6사단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서쪽에 있던 미 24사단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북상 중인 상황. 사실 이때 국군을 공격했던 중공군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몰라도 적어도 1차 공세는 인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중공군이 끝도 없이 몰려온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1사단을 몇 명의 중공군 포로를 잡았습니다. 채널의 댓글을 보면 중공군은 만주에 살던 조선족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댓글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당시 국군 1사단장 백선엽의 회고. 저희들은 하이난에서 이동해왔습니다. 뭐 하이난?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다. 1000km 이상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중공군 측이 오랫동안 준비한 전면 개입이 확실하다. 이 사실만 미루어 봐도 이들이 조선족이었다는 말은 전혀 틀린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10월 29일 중공군 1차 공세 4일차. 이제 백선엽의 국군 1사단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 전체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원 요청, 지원 요청. 평양 제1호 입성에 빛나는 국군 1사단. 그러나 중공군의 맹렬한 공세에 국군 1사단의 상황은 북진은커녕 후퇴를 해야 할 처지로 뒤바뀌게 됩니다. 미 8군의 좌익은 북진 중인데 우익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 순간 미 8군 사령관 워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1기병사단은 속히 북으로 이동해 국군 1사단을 지원하라. 당시 미 제1기병사단은 일본으로 철수 준비를 하며 모두 기뻐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이 명령으로 그들의 단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국군을 도와 전황을 바꿔보려던 워커 장군의 이 결정. 그러나 이 결정은 이후 그가 가장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미 제1기병사단은 어떤 부대였던가? 미 제1기병사단은 1921년 9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순찰을 위해 기병 중심의 부대로 창설되었던 부대. 또한 1945년 일본의 항복 뒤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의 호위를 맡아 미군 가운데 가장 먼저 도쿄에 입성했던 영광의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으로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 군기가 떨어지고 병력도 40% 줄어들어 6.25 전쟁 초반에는 전력이 많이 약해졌던 부대였습니다. 또한 미 제1기병사단은 평양 입성 당시 국군 1사단보다 단 15분 늦게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 제1기병사단의 사단장은 호바트 게이 소장. 그는 그 유명한 조지 패튼 장군의 참모장으로 패튼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인 We Were Soldiers에서 주인공인 무어소령 역할을 맡았던 멜 깁슨이 지휘했던 부대가 바로 제1기병사단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첫 대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미 제1기병사단은 자신의 상대가 실전 경험을 가진 대규모의 중공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중공군 또한 국군을 돕기 위해 올라온 제1기병사단을 미군이 아닌 국군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양측이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중 첫 번째 대결의 순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는지.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대결 운산전투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2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초의 대결, 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